많은 분들이 40대 이후 어깨 통증을 겪게 되면 쉽게 오십견이라고 판단을 하고 조기에 치료를 하지 않아서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이 시간은 어깨 통증에 관한 잘못된 상식들을 짚어보고 간단한 자가 진단법과 그리고 그 치료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놀수영 물리치료 클리닉 김동진 원장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선생님. 그런데 인체 관절 가운데서요. 네. 360도로 회전 가능한 곳이 바로 어깨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무리하다가 탈도 많이 날 듯 싶은데 어깨 통증 때문에 이 클리닉에 찾으시는 분 많으신가요? 예, 특히 여름에는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다 보니까 운동들도 많이 하시고 운동들을 하시다 보면은 이제 겨울 동안에 굳었던 근육들을 네. 무리하게 사용하시는 일도 생기고 또 운동을 하시다 보면 다치는 일도 생기기 때문에 여름에는 특히 어깨 문제로 클리닉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여러 가지 운동을 하다 보니까 어깨가 많이 다치시는 듯 싶은데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으신 만큼 어깨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아보면 조금 더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듯 싶은데요. 어깨 어떤 구조로 되어 있습니까? 예, 어깨의 관절 구조를 살펴보면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면 간단한데요. 움직임이 많지만 원리는 네. 간단합니다. 이 팔뼈의 끝부분을 보면 네. 동그랗게 이루어져 있고 보시다시피 볼록하게 되어 있죠. 볼록하게 되어 있고 몸통뼈의 끝부분은 이렇게 오목하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그 팔뼈의 끝과 네. 몸통의 부분이 이렇게 맞물려 있는 그런 관절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예. 이것이 이제 돌아가면서 연결된 근육이 당기는 그 방향에 의해서 이제 돌아가는 그러한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흔하게 일어나는 어깨 그 증상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쉽게 아시는 것이 아마 오십견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실 텐데요. 네, 그렇죠. 오십견이란 무엇인가요? 그 오십견이라는 것은 그 이름 그대로 주로 평균 나이가 50대 된 네. 분들이 많이 가르치는 병인데 꼭 50세라고 해서 오십견이 오는 것은 아니고요. 네. 근데 참 특이한 사항은 그 환자분들이 50견을 앓으신 분들의 나이를 쭉 계산해서 그 평균 나이를 보면 정말 이상할 정도로 네. 거의 50세 정말요? 예, 그렇게 나오는 네. 그러한 병이 오십견이고 그 오십견이라는 것은 그 아까 말씀드린 그 관절 그러니까 그 뼈가 맞물리는 네. 그 관절 사이에 관절액이 들어 있습니다. 예. 윤활유라고 쉽게 설명하면 되겠죠. 네. 그것을 그 윤활유를 감싸고 있는 관절막이 있는데 예. 그 관절막이 부어오르면서 염증이 생겨서요. 부어오르고 굳어 와서 네. 그 통증을 유발하고 운동 장애, 그러니까 움직일 수 없도록 그렇게 병이 생기는 것이 오십견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그럼 그 오십견이 일어나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참 특이한 사항은 오십견은 아직 이 의학이 많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오십견이 생겼을 때 어떠한 일이 몸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정말 한 가지 원인이 무엇인가 아니면 두 가지 원인이 네. 무엇인가는 아직도 거의 모르는 상태고요. 예. 여러 가지 그 의견들이 있는데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그 운동이 부족해서 네.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당뇨가 있으시다거나 갑상선에 문제가 있으시다거나 이제 네. 그런 다른 요인들과 이렇게 복합적으로 작용할 때 오십견이 유발된다. 이제 그렇게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뭐 특별히 알려진 그 주된 원인은 없지만 참 여러 가지가 복합이 돼서 일어나는 것이 그렇다고 오십견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있겠네요. 예. 예, 그럼 오십견은 대부분 이제 많은 분들이 그거 뭐 한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나아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렇죠. 어떻습니까? 맞는 말씀이긴 합니다. 이제 통계적으로 볼 때 네. 주로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네. 평균 1년 반에서 2년의 예.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오십견은 풀리게 되어 있다. 그렇게 통계로 나와 있고요. 하지만 실제로는 치료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영구적으로 관절이 네. 굳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가끔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럼 제때 치료를 하지 못하게 되면은 이제 관절을 쓰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이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오십견 같은 경우에는 제때 치료를 하지 못해서 관절이 굳어버리는 경우보다는 예. 대부분은 치료를 하지 않아도 2년 내에 아무는데 예. 치료를 하는 의미는 어디에 있냐 하면 2년 동안 고생하실 것을 고생하는 그 기간을 줄여드린다는 데 네.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치료 시기를 놓치면 그만큼 빨리 회복하실 수 있었는데 그만큼 네. 오래 앓고 계셨다는 오히려 그게 더 안타까운 것이 되겠죠. 그럼 이게 치료를 빨리 받으면 받을수록 아픈 것을 훨씬 더 감소시킬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아까 이제 제가 1년 반에서 2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치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 통계적이나 또 제 경험에 의하면 네. 주로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면 네. 이제 회복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요.
많은 분들이 이제 자가 진단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50견인 줄 알았는데 혹시 다른 질병인 경우도 있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나이가 40대, 50대, 60대가 네. 되었고 어깨 통증이 갑자기 이유 없이 왔다. 네. 뭐 운동을 하다 다친 것도 아니고 50견이구나. 네. 그렇게 단정하시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는 그렇게 쉽게 진단을 받고 오신 경우도 있는데 예.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50견 외에 어깨에 다른 질병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럼 50견 외에 다른 질병들은 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가장 흔한 것이 영어로는 rotator cuff tendinitis라는 병인데요. 네. 한국말로는 회전근개 손상 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50견에서 오는 그 관절 막의 손상이 아니고 네. 그 어깨 그 뼈를 움직여주는 팔 움직여주는 그런 근육 체계에 그 힘줄에 네.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 회전근개 손상의 원인은 어떤 겁니까? 예, 아까 50견의 원인과 비교해 보면 50견은 아직도 명확한 원인을 알 수 없고 여러 네. 가지 그러한 설명은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네. 예를 들면은 어깨 근육을 어깨 관절을 사용하지 않았다든가 이제 네. 그런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그 회전근개 손상 그 근육의 문제인 경우에는 네. 그 움직이는 것 자체가 그 근육의 일이기 때문에 예. 그것을 무리하게 사용해서 상처가 났다거나 네. 아니면 운동을 하면서 그 무리한 동작에 의해서 상처가 났다거나 예. 아니면 오히려 너무 사용하시지 않아서 그 근육이나 그 힘줄 자체가 네. 퇴행돼서 네. 굳어버렸다거나 그래서 예. 손상이 온다거나 이제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지금 회전근개라고 하는 그 부분을 어깨 근육이라고 생각을 해도 될까요? 그렇죠. 예. 회전근개는 정말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 그 어깨 자체를 움직여주는 예. 역할을 하는데 주로 그 회전근개라고 얘기하는 것이 네. 여기 보시다시피 팔이 있지만 이 네. 팔을 회전시키는 예.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회전근개라고 얘기하고요. 이렇게 옆으로 들어올리는 동작이나 이렇게 예. 돌리는 동작을 하기 때문에 회전근개라고 얘기합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많이 쓰지 않으면은 이 근육이 손상이 되는 것을 방지를 할 수 있을 거는 같지만 정말 쉽게는 속옷 하나를 입더라도 이렇게 어깨 근육 많이 쓰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올바르게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할 듯 싶은데요. 50견과 회전근개 손상의 그 증상을 비교해 본다면 예. 어떤 차이가 있나요? 좀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아시게 되면 제가 간단히 설명한 것을 이해하시게 되면 무턱대고 50견이라고 그렇게 단정 짓는 네. 것을 피하실 수 있을 것 예. 같은데요. 50견 같은 경우에는 그 관절 막이 굳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네. 어떤 특정한 한 동작이 아픈 것이 아니라 네. 대부분의 모든 동작이 뻣뻣해서 예. 팔을 움직일 수 없는 아프고 움직일 수 없는 이제 예. 그런 것을 경험하시게 되고요. 네. 예를 들면 이제 팔을 어느 쪽으로 움직이려고 해도 아프고 뻣뻣해서 좀 못 움직이게 되고 네. 회전 근개 손상 같은 경우에는 통증은 분명히 있지만 예. 안 아픈 팔로 들어올린다든가 아니면 네. 아파도 참고 움직이는 경우에 대부분은 끝까지 동작을 할 수 있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네. 한쪽은 동작 장애가 굉장히 명확하게 있고 회전 근개 손상 같은 경우에는 동작 장애가 아프긴 하지만 끝까지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렇다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을 50견과 회전근개 손상의 그런 뭐 쉬운 자가 진단법이라고 생각을 해도 될까요? 그렇죠. 조금 더 쉽게 설명을 예. 한 가지 드리자면 네. 50견에 걸리신 경우 한 가지 동작은 반드시 나타나는 그 한 가지 동작 장애가 반드시 나타나는 네. 동작이 한 가지 있는데요. 예. 그 동작은 여러분이 화면에 보실 수 있다시피 네. 팔을 이렇게 양쪽으로 네. 팔꿈치를 가슴 쪽에 붙이고 네. 손을 밖으로 내미는 동작을 했을 때 예. 정상적인 어깨 관절 같은 경우에는 80도 내지 90도 바깥으로 이렇게 돌릴 수 네. 있어야 정상입니다. 아, 그런데 예를 들면 오른쪽 어깨에 네. 50견이 온 경우에 왼쪽은 돌아가지만 오른쪽은 별로 돌아가지 못하고 통증이 금방 느껴진다면 예. 50견을 의심하셔야 하실 것입니다. 아, 그럼 저도 요새 가끔 이게 어깨가 많이 아프던데 지금 이 동작은 되니까 50견은 50견이라고 할 아니죠. 수는 없겠죠. 네, 다행이고요. 그렇다면 그 50견에 걸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치료를 받게 됩니까? 예, 이제 치료는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네. 50견은 세 가지 단계에 걸쳐서 병이 진행됩니다. 예. 예, 물론 세 번째 단계라 생각하면 세 번째 단계가 제일 나쁜 거겠네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그렇지 않고요. 네. 오히려 세 번째 단계에 가면 갈수록 이제 병세가 약화되고 점점 좋아지시는 단계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첫 번째 단계는 굉장히 아프고 네. 어떤 동작을 조금만 해도 굉장히 아플 때, 네. 두 번째 단계에 가서는 동작의 끝부분이 가서 통증이 느껴질 때, 예. 세 번째 병의 단계에 가게 되면 통증은 거의 없어지고 뻣뻣한 것만 남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 단계에 따라서 치료를 행하게 되는데요.
주로 첫 번째 단계에서는 물리치료가 큰 도움을 줄 수 없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 세 가지 단계가 있어도 그 세 가지 단계를 모든 분들이 뭐 6개월 이렇게 앓으시는 게 아니고 네. 1단계를 거의 모르시고 지나가시는 분도 있고요. 네. 아니면 1단계에서 거의 6개월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시는 분도 있고요. 사람마다 많이 차이가 있는데 그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를 말씀드렸는데 그 예. 통증이 심한 1단계에 있어서는 제 경험에 의하면 물리치료가 네. 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그런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오히려 1단계를 거치시는 긴 기간 동안 1단계를 거치신 분들한테는 그 가정이나 전문의를 찾으셔서 네. 그 관절 주사나 네. 약물요법 그러면서 집에서 간단한 가벼운 운동과 휴식을 취하시도록 제가 권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2단계가 되어서 통증이 현격히 줄어들면서 뻣뻣한 증상과 통증이 거의 동일한 수준에 있으면 예. 이제 그때부터 물리치료가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네. 뭐 초음파나 전기를 이용해서 통증과 굳어진 것을 풀어주고요. 네. 뭐니 해도 그 50견 치료에는 물리치료사가 직접 손으로 관절을 풀어주고 네. 또 그 푼 관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 유연해진 것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집에서 하실 수 있는 그 자가 운동법을 가르쳐 드리게 됩니다. 네. 이제 3단계에 가서는 통증이 거의 없어지기 때문에 네. 이제 물리치료사 치료가 세지기 시작하죠. 네. 그리고 운동도 더 강도가 높은 운동을 권해드리고요. 그렇게 네. 치료가 진행되게 됩니다. 네, 지금 그 50견을 치료할 때 2단계에서 이제 물리치료사 선생님께서 이제 치료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그때 운동요법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50견을 뭐 예방하거나 뭐 치료에 도움이 되는 그 운동요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0견의 그 정확한 원인을 아직도 의학계가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정확한 그 예방법이라고 말씀드리긴 쉽지 않지만 예. 그 한 가지 가장 그 유력한 원인을 운동 부족이라고 생각할 때 네. 아까 제가 관절막이 굳어오는 것이 제가 50견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관절막을 여러 방향으로 돌려주고 평소 유연성을 유지하고 관절막을 돌려줌으로써 그 안에 담고 있는 관절액들이 잘 윤활되도록 네. 하는 것이 이제 그 예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면 예. 좀 어떻게 생각하면은 좀 우스꽝스러운 동작일 수 있지만 네. 양쪽 팔을 이렇게 엇갈리면서 네. 이렇게 하시는 동작, 그 팔을 번갈아 가면서 천천히 예. 이런 동작을 10번 내지 20번 정도 예. 기억하실 때마다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되풀이 하신다면 네. 관절막을 여러 방향으로 스트레칭 할 수 있는 그 동작이 되기 때문에 50견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설명해 주신 그 동작 같은 경우에요. 네. 이제 손과 손바닥 사이가 이렇게 마주치도록 해야 되나요? 저는 잘 되거든요. 네. 이렇게 되는데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지 설명 네. 좀 해주세요. 사람마다 유연성에는 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리고 왼쪽 오른쪽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평소에 많이 예. 사용하는 그쪽이 유연할 것 같아도 오히려 오른팔 같은 경우가 왼팔보다는 유연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요? 그래서 네. 왼팔을 아래쪽으로 내렸을 때는 네. 등 뒤로 많이 올라가지만 오른팔은 덜 네. 올라간다. 뭐 그런 것을 네. 경험하신 분들이 계시고요. 관절막 자체가 섬유질, 늘어날 수도 있으나 심할 경우에 찢어질 수도 있는 상처가 날 수 있는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네. 얼마큼 움직여야 되느냐는 사람마다 다르겠죠. 무리하지 네. 않은 범위 내에서 충분히 스트레칭이 된다 하는 정도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소개해 주신 운동 외에 또 다른 운동 요법 있습니까? 이제 50견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 운동이라면 네. 적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이제 50견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기, 2기, 3기가 있기 때문에 네. 그때마다 운동은 다르게 드려야 하기 때문에 네. 이 방송 자체에서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요. 예. 어려울 것 같고요. 예. 그리고 회전근개 손상에 네. 문제가 있을 때는 물론 거기에 필요한 운동이 있죠. 네. 예. 특히 예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예. 일단 팔 운동이라고 하시면 가장 먼저 시도하시는 운동이 이 운동이죠. 이두박근 바이셉스를 튼튼하게 하는 운동인데 실제로 이 운동이 팔을 멋있게 보이게 하고 그렇게는 하지만 실제로 어깨의 통증을 예방하거나 어깨 건강을 위하는데 특별히 도움이 되는 운동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회전근개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한 가지 운동을 보여드리겠는데요. 보시다시피 손에 아령을 드시고 아령 무게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2, 3파운드 이상이 되지 않는 비교적 가벼운 아령을 사용하셔야 되고요. 아령을 들고 계신 상황에서 아령을 물잔이라고 생각하시고 물을 쏟아붓는 그런 동작을 먼저 하시면 이것이 동작의 시작이라고, 이 운동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팔 자체를 90도가 아닌 70도 정도까지만 들어 올리시고 다시 내리시고 이 동작을 10번 정도, 꼭 10번을 채우지 않으셔도 5번 내지 10번 정도를 되풀이 하신 후에 한 10초 정도를 충분히 쉬셔서
근육이 회복되셨으면 다시 이것을 5번 내지 10번 정도를 되풀이 하시고 그렇게 2-3번 되풀이 하시면 20-30번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이 운동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동작을 하실 때 그냥 팔만 가지고 하시면 안 되고 네. 분명히 어떤 저항을 줄 수 있는 아령이라든지 고무줄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근데 네. 이제 또 정확한 자세는 이제 아까 화면을 보신 네. 것처럼 알 수 있겠지만 정확한 동작을 하셔야 효과를 누리실 수 있고요. 꼭 한 가지 강조해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예방법이지 회전근개 자체에 손상이 있으신 분들이 이 운동을 했을 때는 그 단계가 어떠냐에 네. 따라서 악화될 수 있으므로 그러네요. 예, 통증이 있으신 분들이 하셔야 할 만한 운동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보여드리는 운동법은요, 예방을 하는데 쓰는 운동이니까는요, 그 점 꼭 명심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습관성 어깨 탈구로 고생을 하시는 분도 참 많으세요. 그런데 어깨가 한번 빠지면 계속 빠진다라는 말씀을 하시던데, 맞나요? 맞습니다.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네. 예, 50견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요. 예. 50견은 그 관절막이 굳어버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예. 탈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심한 충격에 의해서 그 관절막을 느려지거나 찢어서 이 뼈의 위치가 뼈가 빠져버리는 경우라고 할 수 네.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뼈가 빠질 정도로 그 관절막이 스트레칭되면 관절막에 손상이 오게 되는데요. 예. 그것을 제때 보호하고 치료하시면 그 관절막이 어느 정도 제대로 아물어서 예전에 힘을 되찾을 수 있지만 네. 그 아물지 못한 경우에 이제 또 운동을 하셔서 또 빠진다든가 네. 이제 하기 시작하면은 습관적으로 빠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예, 그럼 그 습관적인 그 어깨 탈구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물론 운동이죠. 네. 그 관절막 자체가 운동을 한다고 해서 튼튼해지지는 않습니다. 관절막은 누구나 똑같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인대 그런 조직에 불과하고 예. 그것을 도와주는 것들이 결국 이제 근육인데 네. 근육을 평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회전 근개 그 네.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고요. 예. 그 어깨 근육 자체를 균형 있게 평소에 운동을 하셔서 그것을 어느 정도 예방하실 수 있겠죠. 네, 그렇다면은 이런 습관성 어깨 탈구가 일어나는 그 이유가 뭐 과다한 운동 때문에 일어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여성분들보다는 남성분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예, 그렇죠. 아무래도 네. 그렇죠. 근데 과다한 운동이라고 좀 표현하기보다는 네, 주로 운동 중에 사고로 인해서 일어납니다. 사고요. 예. 네. 아까 제가 그 어깨 관절 말씀드렸을 때 몸통 쪽은 오목하고 네. 팔 뼈의 끝 쪽은 볼록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제 잘 보호가 되는 쪽에 있는가 하면 좀 더 열려 있는 쪽이 있습니다. 네. 주로 앞쪽과 아래쪽이 그런데요. 네. 젊은 분들이 농구를 하시다가 뒤에서 사람이 팔을 이렇게 밀었다거나 네. 그런 충격이 왔을 때 주로 이제 탈골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뭐 남자가 흔한 것은 남자이기 때문에 흔한 것은 아니고 남자분들이 운동을 또 이제 격하게 하시기 때문에 네.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주로 연세가 있으신 분들보다는 10대, 20대 젊은 네. 사람들, 특히 농구를 하는 사람들 그런 네. 사람들이 이제 일어난다고 보겠죠. 반면에 네. 50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통계적으로 볼 때 여자분들이 훨씬 많은 거. 여자분들이요? 그렇죠. 네. 뭐 어떤 이유가 있어서라기보다 여자분들이 훨씬 많은 것을 좀 특이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 그 또 어린아이들을 두신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들이 또 어깨를 많이 다치는 사례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나 학교에서 하다 보면 학교에서 그 몽키바라고 하나요? 그렇죠. 남자아이들 특히 그걸 좋아한다고 하는데 아이들한테 좀 많이 자제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합니까? 사실 그 어린 나이에 운동을 예. 자제하기는 참 쉽진 않다고 예. 생각하고 위험한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아이들한테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치료하다 보면은 주로 정말 어린 나이보다는 네. 10대, 네. 20대 초반, 네. 주로 그 어깨가 탈골되어 오신 분들의 90%는 농구입니다. 네. 그래서 지나치게 격하는 그 게임을 하다 보면 다칠 수 있으므로 그것을 주의하도록 일러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10대, 20대 자녀분들 드신 어머님들께서는 심한 농구할 때 좀 조심해서 해라라고 말씀을 하시면 조금 예방이 될 것 그렇죠.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어깨 통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알아봤는데요. 어깨 통증을 예방하기 위한 올바른 자세라든지 좋은 네. 방법들이 있으면 네. 설명해 주세요. 예. 좋은 자세라고 한다면 물론 이제 그 척추나 그런 목이나 허리 그런 그 건강을 말씀드릴 때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네. 턱이 빠지거나 어깨가 네. 굽지 않은 자세로 서거나 앉아 있어라. 예. 그것이 어깨하고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깨 관절은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네. 것 같은데 어깨 관절 자체 오목하고 볼록하게 이렇게 맞물려져 있는데요. 사람이 똑바른 자세를 취하게 되면 그 뼈 자체가 오목한 부분이 위를 받쳐주는 듯한 그런 위치에 네. 가게 됩니다. 그래서 뼈가 이렇게 얹혀질 수 있게 되고 예. 어느 정도는요. 그래서 만약에 자세를 이런 자세, 구부린 자세를 네. 취하시고 서 계신 분들은 이 뼈의 위치 자체가 아래로 열리는 그런 자세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예. 뼈 자체의 서포트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치고 있는 것이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회전근개, 네. 그 근육이 하는 일 중에 또 한 가지가 이 팔뼈가 몸통에 붙어 있을 수 있도록 당겨주는 역할을 하는데 네. 이제 그 근육이 하는 일이 많아지죠. 네. 가만 서 있게만 해도 그 근육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관절막도 마찬가지로 늘어나게 되고요. 네. 그래서 좋은 자세를 취하는 것이 일단 어깨 그 건강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억하셔야 할 것이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자세보다 오히려 예방을 위해서 시청자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그 무리한 동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무리한 동작이라고 할 것이라면 주로 무거운 물건을 심하게 든다든가 네. 그리고 무거운 물건이 아니더라도 네. 가벼운 물건을 들더라도 손을 뻗은 상태에서 물건을 네. 바로 들어 올린다든가 주로 그게 어떤 상황에서 일어나냐면 그 자동차에서 예. 물건을 꺼낼 때 예, 뒤에 트렁크를 맞아요. 여시고 물건을 짚고 그냥 드시게 되죠. 예. 이제 그럴 때 어깨가 하는 통증을 네. 느끼시는 분들이 가끔 있고요. 네. 예, 이제 그런 것을 삼가하셔야 되고요. 무거운 건을 들거나 하지 않더라도 반복되는 동작을 무리해서 하실 경우 네. 계속 이런 동작을 하신다든가 팔을 든 상태에서 계속 네. 어떤 일을 하신다든가 반복되는 동작이 좋지 않고요. 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무거운 것을 드는 것도 아니고 네. 자세도 아니고 주무시는 습관이라고 또 할 수 있겠습니다. 잠자는 습관이요? 그렇죠? 네. 예. 주무실 때 보면 팔을 심하게 위로 올리시고 주무시는 분들, 예. 주무시는 자세가 아니더라도 TV를 보실 때 그렇게 그렇죠. 팔베개를 하시고 주무시는 분, 네. 보시는 분들 있죠. 예. 이렇게 한 동작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회전근개가 심하게 그 뼈하고 뼈 사이에 찝혀 있는 그런 상태에서 유지하시게 되거든요. 네. 엎드려 주무실 때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주무시면 팔이 이런 상태로 주무시게 되는데 예. 회전근개 그 힘줄이 뼈하고 뼈 사이에 꽉 눌린 상태로 계속 이제 유지하시게 되기 때문에 그 근육에 쉽게 손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네, 평소에 올바른 습관을 기르는 것이 건강한 어깨 관절을 평생토록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다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고요. 오늘 놀수영 물리치료 클리닉 김동진 선생님과 함께 어깨 통증에 관한 여러 가지 상식들 알아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